피자가 이제 도착했는데요. 뭐 사실 저희는 아무런 스폰이 없는 상황에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피자가 올바르고 반듯한 페퍼로니 할라피뇨 시카고 피자. 그다음에 여기 이용민 건축가님이 앞에 있는 게 풀무원 치즈 폭포 시카고. 거창하네요. 일단 한 조각씩 먹어보면서 한번 이제 나눠 먹어볼까요? 아주 따뜻하게 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 있는데 이거 한 조각씩. 한 조각 주시고. 네. 오, 치즈가 예. 네. 치즈 아주 저는 이거 지금 맛있는데요. 일단 뭐 그리고 옆에 신세계 푸드에서 만든 이건 좀 담백하네요. 이건 조금 이제 치즈가 많아서 조금 이제 와인이랑 먹기엔 좋고, 요거는 약간 데일리 푸드 같은 느낌으로 맛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븐에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안 하고. 그냥 요즘은 이게 직접 시켜 먹지 않아도 워낙 이렇게 냉동 피자도 예전 같지 않게 되게 맛있네요. 되게 맛있습니다. 네. 음료수 한 잔.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건축 얘기하지만 뭐 음식도 같이 먹고 만들어 보면서 재밌는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시카고에 저는 졸업식 때 부모님 모시고 갔던 데가 우노 피자라고. 아, 네, 되게 역사 길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1943년 이쯤에 시카고에서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워싱턴 DC에 있는 우노 피자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뭐 유명한 브랜드 체인 피자지만 어쨌든 시카고 피자, 시카고에서 이제 생긴 피자인데 뭐 보스턴에 본사가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네. 시카고 피자 그 건물도 어떻게 시카고 건축 이거 다시 건축으로 나가면 사실 시카고에서 저도 사실은 경기장 밖에서만 봤었는데 위글리 구장이라고 컵스 구장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되게 건축미가 뛰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비라고 해가지고 되게 담장, 홈런석 쪽 담장이 굉장히 예쁘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시카고 얘기하다 보니까 건축가님하고 조금 더 대화를 조금 더 오늘 해볼게요. 건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통 있는 굉장히 오래된 건축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적인,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져서 그 시대의 후손들이 막 쓰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관광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조의 그 건물들 있잖아요. 특히 경기장 같은 경우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게 키넥티드 건축이라고, 사실은 예전에는 막 롯데월드 타워처럼 높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실용성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넘사벽인 비용을 들여서 리얼 마드리드 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잔디를 밑에서 키우고 위에 훼손된 잔디를 내려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스피어나 뭐 이런 거 보면 라스베가스 새로운 상징의 어떤 대중 콘서트 홀이라든지 어떤 문화, 어떤 대중성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건축.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관광 수익도 있고, 도시가 자생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뭔가 이렇게 특이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뭐 사우디도 뭐 더 라인이라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키넥티드 건축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보세요? 키넥티드 건축 요즘에 좀 핫하면 핫한데 리얼 마드리드 경기장부터 해가지고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키네틱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이고 활동성 있는 그런 건축을 말하는 건축적인 용어거든요. 출연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고, 현대 건축에서 되게 건축학자들이라든지 뭐 건축가들 또는 뭐 미래 건축가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 전통적인 건축 같은 경우는 다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뭐 기초도 고정돼 있고 유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정돼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한번 지어 놓으면은 그대로 그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또는 뭐 로마 시대 건축 같은 경우는 수천 년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네틱 건축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가변성이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는데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인 주재관이 되는 건물이 그게 이제 키네틱 건축으로 돼 있었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마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 파사드가 이제 물고기의 뭐 형상 비늘을 따라서 있는 것처럼 이게 파사드가 열리기도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완전히 닫히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LED 조명 같은 걸 쏴가지고 그 파사드의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가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건축 공간,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은 도시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건축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더 쉐드라는 또 건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2019년도, 18년도쯤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건축가 그룹 중에 딜러스 코피디오 렌프로라는 건축가 그룹이 있어요. 그 건축가 그룹에서 바퀴가 달린 공연장 또는 전시장 공간을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바퀴가 거의 뭐 지름이 1m 이렇게 되는 바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개가 돌아가면서 공간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공간이 확장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의 기능까지 바뀌게 되는, 굉장히 미래 건축가들이 돈이 좀 많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공간의 가변성적인 측면, 고정된 건축 공간이 아닌 가변성 있는 건축 공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인 공간이죠. 네. 시카고에서 이제 패션 수업도 몇 번 들었는데, 시카고의 패션이 사실은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좀 실험적이다 보니까 도저히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옷을 막 디자인해서 입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업의 큰 과제고, 어떻게 보면 뉴욕이나 뭐 이런 데들이 현실성 있는 패션을 한다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패션은 좀 되게 실험성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건축도 실험성이 강한 키넥티드 건축 같은 경우 비용에 비해서 이제 효율적인 면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명품 브랜드들도 패션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인 의상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건축도 어떻게 보면 실용성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혁신을 내세운 과도한 어떤 실험성 있는 건축을 하는 게 미래 건축의 어떤 지표가 되는 건지, 실제 건축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험적인 그런 건축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전통적인 건축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또는 뭐 7, 80년대 정도만 해도 그 건축 공간의 기능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대인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1인 주거도 늘어나고 2인, 3인, 4인, 5인 뭐 이런 주거 형식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서구 형식이 있고 동양 형식이 있고 퓨전도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키네틱 건축이라든지 가변성 있는 플렉서블한 공간, 융통성 있는 공간이죠. 그런 실험적인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실험적인 공간이 가장 필요한 곳이 학교 건축이거든요. 학교 건축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교 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치수도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고정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성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2020년대, 30년대 학생들이 갇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키네틱 건축이라든지 가변이 가능한 공간이 적극적으로 교육 공간에 도입이 되면, 초등학교 공간에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카고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교육청 분들께서 좀 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투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교육 공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는 줄고 모여 사는 도시의 어떤 형태는 되게 과밀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한 공간에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건축이 되게 중요한 시대네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위글리 구장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경기 2경기인가 3경기 정도를 치렀잖아요. 고척돔에서. 근데 말이 많았어요. 너무 공간에 비해서 건물이 좀 좁고 경사도가 너무 높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이 와서 경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나라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건축의 어떤 아름다움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이제 LA 다저스가 내한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오타니 선수도 굉장히 저도 주목하고 있고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그 고척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실험적인 건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실내 돔 경기장을 만든 거고, 물론 뭐 시공의 퀄리티라든지 뭐 건축 공간에서 경기를 보기에 뭐 불편하다, 공간 기능적인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약간 우리나라도 그래도 돔구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솔직히 보고 있어요. 물론 건축 형태가 이제 되게 달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공하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이호민 건축가님하고 뭐 피자 먹으면서 이제 사실은 좀 별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좀 우리가 뭔가 건축에 대한 어떤 전통성을 좀 공부하고자
이제 가장 잘 아시는 뉴욕의 건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자를 뭐 먹다 했는데 어느 피자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요 치즈 폭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되게 치즈 맛이 많이 나가지고 시카고 피자 같은 느낌이 나요. 저도 뭐 오늘 뭐 선택하라 그러면 치즈 폭포 시카고 피자를 선택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좋은 대화거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용민 건축가님하고 뉴욕 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